조선왕 자전. 문정왕후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야사의 주인공. 인종 2호. 인종 2호는 중종 10년인 1515년 음력 2월 25일 중종과 장경왕후 윤씨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동복 형제로는 누나인 효의공주가 있으며 재위견은 8개월로 조선 왕조에서 재위 기간이 가장 짧은 왕입니다. 중종의 계비인 장경왕후가 인종을 임신했을 때 태몽을 꿨는데 아기의 이름을 억령으로 지으라고 했다는데 인종을 낳은 뒤 위독해지자 꿈이 계시로 생각되었는지 중종에게 이름을 억령으로 지어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원자의 이름은 이억령이 되지만 억이란 이름이 민간에서 많이 쓰는 한자라 세자의 책봉되기 46일 전인 1520년 3월 23일에 피의를 위해 2호로 개명했습니다. 중종실록 38권, 중종 15년 3월 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1520년명 정덕 15년 우부숭지 김희수가 원자의 개명 단자에 관해 아뢰다. 우부숭지 김희수가 장경왕후의 일남인 원자의 아명 어글명에 의하여 호로 개명한다는 단자를 써서 올리고서 아뢰기를 지난번 원자의 개명 단자에 관하여는 예사를 몰랐기 때문에 서한 것을 즉시 종부시로 보냈습니다 하니 알았다 전교하였다. 3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는 등 어려서부터 엄친아의 기상을 풍겼으나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가 산후병으로 죽어 계모인 문정왕후 밑에서 눈칫밥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1520년 왕세자로 정식 책봉된 이후 1524년 박용의 딸인 인성왕후 박씨를 세자빈으로 맞이했습니다. 중종실록 50권, 중종 19년 3월 6일 신미 세 번째 기사 1524년명 가정 3년 책빈애를 거행하다. 상위 원유관 강사포로 근정전에 나아가 책빈애를 거행하였다. 그 책무는 이러하다. 원량을 세워 칭호를 바르면 국본이 바르고 숙석을 명하여 궁중을 맡기면 가인이 또한 바르게 되므로 구전을 상고하여 성의를 거행한다. 생각하건대 너 박씨는 명문에서 아름다움을 길러서 공경을 갖추고 숙덕함에 아름답고 순한 덕을 지녔으니 요조의 시에 맞고 예를 지켜 어그러지지 않으니 완면의 가르침을 어찌 번거롭히랴. 형우의 화를 징험하는 것은 바로가지에 처음에 달려 있으니 이제 사신 영의정 남공과 병조판서 홍숙을 보내어 너를 세자빈으로 책명한다. 아, 경계하여 어김이 없으면 여사의 훈계를 지킬 수 있고 유가하여 법칙에 맞으면 동관의 꽃다움을 길이 전하리라. 어릴 때는 남곤의 보호를 받았고 남곤이 죽고도 아버지 중종이 각별히 아끼는 아들이었지만 자신의 소생이자 중종의 서장자 복성군을 왕으로 만들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경빈 박씨의 견제가 문제였습니다. 중종 22년인 1527년 세자의 생일 무렵에 죽은 쥐의 사지를 찢어 불에 지진 다음 동궁전 창가에 매달아 놓고 세자인 인종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해 배후로 경빈 박씨가 지목되어 폐서인이 되었습니다. 동복 누나인 효의공주와 우애가 두터웠는데 1531년 4월 20일에 효의공주가 외동딸을 출산한 뒤 산후병으로 향년 21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자 병이 날 정도로 매우 슬퍼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1533년에는 동궁의 빈청 남쪽 바자리의 사람의 머리 모양을 한 물건이 발견되었는데 이 영상의 목패에 세자의 몸을 능지할 것, 중궁을 참할 것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저주 사건에 6년 전 퇴출된 복성군 모자와 혜정옹주의 남편인 당성의 홍녀가 연루되었고 경빈의 딸들이자 인종의 이복 누나들인 혜순옹주와 혜정옹주도 이 사건으로 폐서인이 되었습니다. 대간의 탄핵을 받은 복성군과 경빈 박씨는 마침내 사사되었는데 나중에 사건의 배우가 효의공주의 남편 연성의 김희와 김희의 아버지인 김한로가 꾸민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작서의 변으로 경빈 박씨가 처참히 몰락한 뒤에는 세자를 보위한다는 명목으로 권세를 휘두르는 김한로가 문제가 되었지만 권신 김한로가 세자의 후원자를 자처한 덕에 세자의 지위는 안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한로가 몰락한 뒤에 조정의 권력은 외숙인 윤임 의붓어머니이자 십촌 누나뻘인 문정왕후와 그 동생 윤원영의 손에 넘어가 대윤과 소윤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정왕후는 먼 친척이기도 하고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필요에 의해 인종을 적극 감쌌지만 경원대군을 낳은 후에는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세우기 위해 인종을 죽일 듯이 견제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세자궁의 의문의 화재 사건이 일어나 인종이 타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야사에 따르면
불이 나자 당시 인종이 어머니가 나의 죽음을 원하니 따르는 것이 효라며 불에 타 죽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중종이 나타나 울면서 그의 아명인 백도를 애타게 부르자 이대로 죽으면 어머니에게는 효가 되지만 아버지에게는 불효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증거는 없었으나 세간에서는 문정왕후가 세자를 죽이려고 벌인 짓이란 소문이 떠돌았으니 문정왕후와 세자의 관계에 갈등이 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사에서는 인종이 자고 있는데 동궁에 불이 나자 자고 있던 세자를 세자빈이 깨워서 구출했다고 하는데 인종은 화재 사건에 대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천벌이라고 자책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1538년 중종은 본인의 재위년수와 나이가 세종의 재위년수와 세종이 승하했을 때의 나이와 비슷해지자 고사를 들며 세자에게 선의하려 했는데 세자가 음식을 입에 대지 않고 극구 반대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544년 11월 15일 아버지 중종이 승하하고 관례대로 5일 후인 11월 20일 창경궁 명정전에서 다음 왕위에 올랐는데 인자하고 학문을 좋아하는 성격의 소유자답게 유학의 바탕을 둔 선한 정치를 펼치려 노력했습니다. 김효사화 때 죽은 조광조를 신원하고 혈량과를 부활시키는 등 중종 때 좌절된 성리학에 입각한 도학 정치를 재현하려 노력했는데 인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동안 압박받던 살인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사간원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관이 자신을 기록하는 사초의 이름을 써넣지 않아도 된다는 옛 규정을 부활시켰지만 몸이 약했고 계모였던 문정왕후의 도를 넘은 압박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야사 등에서는 문정왕후가 인종을 늘 괴롭혔다는데 경원대군과 함께 편전에 들어 우리 모자를 언제 죽일 거냐. 죽이려거든 지금 죽여라라고 포악을 부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러나 그는 문정왕후를 어머니로 극진히 우대했고 나이 차이가 19살로 거의 아들뻘인 이복동생 경원대군과도 친밀하게 지냈는데 1545년 6월 26일 고열에 시달리며 혼절하는 등 몸 상태가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6월 29일에는 대역죄인과 강상죄 등을 저지른 자들을 제외한 자범들의 죄를 사면한다는 교서를 내렸고 그날 밤 병세가 악화되어 위독해지자 19살 아래의 이복 동생인 경원대군에게 왕위를 선위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8개월 만인 1545년 7월 1일 경복궁 청현로 소침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인종의 석연치 않는 죽음에 독살설이 나돌았습니다. 인종에게 포악스럽게 굴던 문정왕후가 어느 날 친절한 모습으로 인종에게 오색떡을 권했는데 그 떡을 먹다 쓰러져서 원인도 모르는 채 즉사했다는 것이지만 이것은 야사의 이야기입니다. 거식증으로 죽은 것을 문정왕후를 비난하려고 독살설을 만들어냈다는 사람도 있으나 정사에서는 약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여 문정왕후와 윤원영, 윤원로에게 시달리면서 삶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실록에서는 정승 등 신하들이 하루가 멀다하게 고기를 권했고 세종도 상중에 육선을 먹었다고 외쳤고 법적 모후인 문정왕후도 권해 육선이 수라상에 올라갔는데 계속 그대로 나왔다는 기록이 수시로 보입니다. 다만 사관의 논평에 따르면 고기를 먹으라는 신하들의 권고가 진정성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 지경인데 신하들이 억지로라도 먹어야지 아닌 걸 보면 뭔가 있는 것 같다는 사관 논평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담으로 처음으로 굶어 죽은 왕이란 드립도 나돌며 하루를 한 달로 치면서 3년상을 하는 편법인 2일 여벌제로 실용성을 꾀하던 왕실이 성리학적 예법을 신봉하는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 평하기도 합니다. 죽음에 임박해 붓을 잡고 유서를 쓰려 하였으나 쓰지 못하고 탄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인종대왕 묘지문. 나의 생각을 문자가 아니면 여러 신하들에게 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제 이와 같으니 슬픔을 어찌할 수가 없다. 부왕이 돌아가신 지 오래지 않아 내가 또 이에 이르러 마침내 효도를 마치지 못하니 내 마음이 망극하다. 내가 죽거든 반드시 부모의 능 곁에 장사 지내서 내 뜻을 이루게 하라. 또 겨우 국상을 지냈기에 백성의 힘이 다했으니 나의 초상과 장사에는 되도록 검소함을 좇아서 백성들의 폐해를 덜게 하라. 경이 이와 같으니 효도를 마치지 못하겠고 또 경들과 더불어 다시 서로 보지 못하겠다. 능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는 효릉으로 서삼능을 구성하는 조선 왕릉 가운데 하나인데 인성왕후와 상능이며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비공개였으나 2023년 일반인에게도 공개되었습니다. 윤인과 윤원영은 정의왕후의 아버지 윤번의 후손들로 인종과 명종의 외숙부들인데
중종 말엽부터 세력을 형성해 인종의 외가인 윤여필, 윤임의 대윤과 문정왕후와 윤원영 일파인 소윤이 나뉘어 갈등했습니다. 인종이 즉위한 지 1년도 못 되어 승하하고 경원대군이던 명종이 즉위하자 명종의 어머니인 문정왕후가 왕대비로서 수렴청정하고 윤원영 등이 권력을 잡았는데 대윤 일당을 영모로 몰아 사사했습니다. 윤여필의 외손자인 종친 계림군을 비롯하여 중종의 7째 아들인 봉성군 등 왕실 종친 및 윤인과 당야를 이루거나 왕권을 위협적으로 여겨졌던 자들이 대대적으로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인종의 짧은 재의 기간과 취약한 입지는 부인인 인성왕후 박씨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 명종 즉위 후 왕대비가 되고 문정왕후 사후에는 왕실 최고 어른이 되었지만 명종의 후계자는 명종비 인순왕후 심씨가 결정했습니다. 적장자였고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었으며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이 존재했다는 점에서 단종과 비슷하지만 인종은 아버지 중종이 오래 재위해서 세자 생활을 24년이나 해서 즉위할 때는 29세였습니다. 오늘 조선왕자전은 문정왕후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야사의 주인공 인종 2호였습니다.